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썰의 강지영입니다. 뉴썰 여러분들은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주말엔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과연 그게 효과적인지, 충분한 잠이란 건 몇 시간인지 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신경과 교수이자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이신 정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자는 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확실히 뭐랄까요. 인상이 굉장히 밝으십니다. 네, 인상 감사합니다.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그게 비결이 숙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면 일단 몸이 활력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들었어요. 잠이 네, 부족하면 안 맞습니다. 된다고. 네. 그래서 뭐 미니, 뭐 잠꾸러기 이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돼 있고요. 잠을 잘 잤을 때 피부 탄력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건강이 다 좋아진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많이 규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잠에 대한 사실 궁금한 것도 우린 3분의 1은 자고 있지만 잘 모르기도 합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잠이 중요한 이유. 사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죠. 잠은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다. 하지만 좋은 잠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한 5가지 정도로 좀 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일 연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잠은 어느 누구도 자지에 않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매일 일상을 경험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우리가 수면 문제가 있을 어떤 질환이 있을 때 특정 연령이나 또는 남성이나 여성이 잘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면 문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남자 여자가 모두 거의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수면이라는 어떤 기능이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기능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잠을 못 자면 우리가 기분이 우울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몸의 기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잠은 보통 우리가 어떤 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 수면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네. 졸음운전 아시죠? 예,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사망사고보다 2배가 더 높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평상시에 조금만 관리를 해도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조기 진단을 하면 대부분의 수면 장애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이셔서 아주 네. 논리적으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분야에 대해서 봤을 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교수님의 수면 루틴은 어떨까 네. 여쭤보게 돼요. 예, 그런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네. 예, 우선은 제가 수면 루틴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루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전에 이제 잠을 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습관화가 돼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들이 잠재울 때 어떻게 하죠? 잘 시간이야. 잘 시간이야. 불 꺼. 잠옷 갈아입고 양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 어둡게 한 다음에 동화책 읽어주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어느새 한 몇 쪽 읽다 보면은 저절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야, 잘 시간이야. 잠옷 갈아입어 하면 아이들의 뇌에서는 이제 내가 잘 시간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지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자려고 노력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오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절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러니까 잠과 연관된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련의 행동이 슬립 루틴 또는 뭐 수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슬립 루틴이 어린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 든 분, 특히 노인에서도 더욱 더 필요합니다. 잠들기 어려운 분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루틴. 네, 저도 뭐 이렇게 별 다른 건 없는데 저도 이제 잠잘 때가 되면은 일단은 저는 업무적인 것을 딱 스위치를 끕니다. 업무 스위치를 끄고 네. 스마트폰을 이제 보지를 않습니다. 네, 잠들기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그리고 옷 갈아입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양치하고 뭐 씻고요. 기본적인 거 씻고 네. 그다음에 잠자리를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잠자리를 준비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 다음에 누워서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한 15분, 20분 정도 보면 저절로 이제 졸려. 맞아요. 그러면은 불 끄고 딱 자면은 저도 모르게 아주 꿀잠을 자게 됩니다. 네. 사실 교수님 말씀해주신 이 루틴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편적으로 알고 그렇죠. 있고 네. 권고하는 네. 그런 루틴이잖아요. 네네. 나 저렇게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지겠어 싶지만 정말 근데 변화가 확실히 있잖아요. 뇌가 그럼요. 인지를 네, 하니까. 오. 그것도 무의식중에 인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은 자려고 노력하고 나 오늘 잘 자야지, 오늘 좀 평소보다 일찍 자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잠이 오히려 달아납니다. 그래서 저절로. 네, 잠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매일 반복하게 하면 무의식중으로 그러니까 뇌에서는 잠을 준비하는 저는 이렇게 수면 스위치를 킨다고 그러는데 저절로 수면 스위치가 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교수님의 그 루틴 속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거, 네, 어두운 조명, 네. 그리고 이렇게 뇌가 이런 뭐 잠옷을 갈아입고 양치를 하고 네. 이렇게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뇌에 이제 신호를 약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 가지가 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 루틴은 어쨌든 누구나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잠에 대한 잘못된 뭐 상식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교수님이 맞으면 O, OX 아니면 퀴즈로? 네. 신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신납니다. 해보겠습니다. 제일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밤에 잠을 많이 자야 네. 낮에 잠이 오지 않는다. 네. 맞습니까? 맞다고 O를 주겠습니다. 네. 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낮에 많이 졸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면 시간 부족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밤에 충분히 자야지만 낮에 졸리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밤에 나는 충분히 자는데 그래도 낮에 아침에 일어나 힘들고 막 졸린 경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은 대개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뭐 경우가 이제 수면 질환인데 수면 무호흡증, 뭐 하지불안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불면증 환자도 밤에 제대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은 많지만 제대로 자는 수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낮에 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생체 시계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오전에 특히 굉장히 졸리거든요. 예, 아침에 이제 본인이 생체 시간에 깰 시간 타이밍이 아닌데 일어나게 되니까 오전에 매우 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몸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시차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 간 거와 똑같이.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숏 슬리퍼라고 해서 잠을 굉장히 짧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본인에게 맞으면 상관없다. 네. OX. O입니다. 네. 아니 근데 막 정말 막 4시간씩 뭐 나폴레옹 수면법 이래가 4시간 자고 이런 거 되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네네, 교수님. 네. 그거 맞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이 필요한 수면 시간이 있는데 7시간에서 한 9시간 정도, 그 범위가 넓죠. 그래서 대개 한 7시간, 8시간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수면 시간입니다. 네. 그런 시간을 필요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주 적게만 자도 밤에 자는데도 문제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고 낮에 하나도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다. 네. 그럼 it's okay.
오케이입니다. 네. 예. 그런데 가끔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시간 미만으로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제 숏슬리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한 분이 저는 하루에 4시간만 자는데 전혀 졸립도 않다고 저한테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정말 그런지 해서 커피 하루 몇 잔 마셔야 했더니 25잔 마시고 상상이 가십니까? 약간 각성 그러- 상태로 그냥 버티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커피를 한 서너 잔 이상 드시면서 나는 나 하나도 안 졸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낮에 안 졸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커피의 힘으로 인해서 졸림을 못 느끼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피도 안 마시고 정말 6시간 미만 잤는데 나는 아무런 낮에 문제가 없어. 네. 밤에도 잘 자고 깨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숏슬리퍼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커피를 마시지 않고도 4시간 잤는데 네. 난 좀 할만하다, 네. 괜찮다. 네. 그러면 숏슬리퍼일 수 있으나 네. 커피를 엄청 마신 그렇죠. 다음에 각성 상태로 네. 있는 걸 착각하시면 안 네, 된다. 그건 억지로 그냥. 깨어 있는 예,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통상 커피 한두 잔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이고 대여섯 잔 먹는 분도 꽤 많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요즘에 큰 걸로. 맞아요. 그런 분들 그러고서 나는 4시간, 5시간 자도 아무 문제 없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근데 4시간 정도면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자는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만성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너무 잠을 줄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잠을 또 되게 오버해서 예. 오버해서 자게 되면 또 그것도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많이 자면 건강에 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본인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9시간, 심지어 10시간. 그런데 많은 대단히 연구 결과에서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도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너무 많아도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심지어 2배 정도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가장 적정한 시간, 예? 나한테 가장 적당한 과유불급.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한테 7시간이 맞는지 8시간이 맞는지 9시간이 맞는지 네. 그건 자보고 이제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3가지 우리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포인트. 일단 아침에 자명종이나 알람에 의해서 깨지 않고 저절로 깰 눈이 수 있어야 떠진다. 됩니다. 네. 그건 약간 지각했을 때 약간 유난히 상쾌한 기분이랄까? 눈 그렇죠. 떴는데 막 그렇죠. 그럼 되게 상쾌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맞아요. 네. 힘들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상쾌해야 낮에 된다. 네. 예, 낮에 이제 졸리지 않아야 됩니다. 졸리지 않다. 커피 4잔, 5잔 먹고 졸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한두 잔 정도 그냥 한두 먹고. 잔. 한 잔? 사실은 한 잔 정도? 예. 아, 예. 않다. 그리고 네. 3번째로는 주말에 늦잠 자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말에 늦게 자는 사람은 사실은 수면 시간이 부족한 분인 거거든요. 주말에 주중보다 1시간 이상 자는 분은 수면 시간이 항상 부족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수면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다 오케이 될 때까지 늘리면 그게 나의 필요한 수면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퀴즈 드릴게요. 이거 이제 논란 되게 많아요. 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은 따로 있다. OX. 네, 오를 주겠습니다. 따로 있는 네, 겁니까? 네. 요즘은 미라클 모닝 이래가지고. 네, 그런 거 아침 많이 일찍 나오고 일어나는 엄청 거. 노력하죠. 그죠? 네. 네. 일단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은 이제 생체 시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언제 활동하고 그런 모든 우리 그 활동과 기능을 조절하는 시계가 있는데 네. 그게 뇌 안에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생체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시차를 느끼는 게
나의 생체 시계하고 현지 시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시차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4분의 3, 약 73% 정도는 중간형, 그러니까 11시, 12시에 자서 아침 7, 8시에 일어나는 타입입니다. 그게 가장 사실 그 중간형이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활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아침 9시에 일과가 시작되고 6시에 끝나고 하는 것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간대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된 거고요. 네. 그 시간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올빼미형 또는 저녁형 인간이고 네. 그 시간보다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사람들을 아침형 또는 종달새형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그 생체 시계는 대부분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타고나는 게 크군요. 그래서 결국은 타고나는 그 영향이 크고요. 네. 예.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라클 모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유형들이 네, 네. 약간 저녁형 인간을 흔히 네. 게으르다. 예. 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냐. 네. 라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일찍 그렇죠. 일어나라고. 네, 네. 그렇게 할 게 딱히 아니군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들은 이제 밤 늦게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기분도 좋고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소설가라든가 예술가들이 창작물들이 나오죠. 창작이 그 시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새벽에. 네? 그리고 이분들은 새벽 3시, 4시, 뭐 5시에 자서 11시, 12시 오후에 일어나는 심지어 오후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중간형의 어떤 시계 기준에 보면은 게으름뱅이처럼 보이고 불성실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들은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기는 좀 심한 경우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학교도 못 다니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네. 교수님, 아까 생체 시계에 따르면 어쨌든 네. 해 뜰 때 일어나야 되고 네. 해가 지면 자야 되고 이게 네. 어쨌든 생체 시계라는 게 그렇죠. 보편적이라고 네, 네, 하셨는데 네. 그럼 그렇게 저녁형 인간들은 네. 새벽 4시 잤다가 오후 4시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안 좋긴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체 시계대로 살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 중간형 타입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땐 좀 괴롭겠군요. 한국에 있는데 저기 태국에 있는 정도에서 가서 사는 그런 정도로 이게 항상 그렇게 시차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종달새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일찍 일하고 네, 그러니까 일찍 너무 자고. 성실해 보이고.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뭐 딴짓 한다면은 사실은 진정으로 성실한 건 아니잖아요. 출근 시간만 지각 안 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미라클 모닝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형도 완전히 가운데가 있고 이제 새벽형에 가까운 중간형이 있고 저녁형에 가까운 중간형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유전자의 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미라클 모닝 하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되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추천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서 이게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적응이 되고 나에 맞으면 미라클 모닝 그 방법을 이용하면 참 좋겠으나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억지로 하려다가 더 그러니까 몸이 역효과나고 건강에도 더 망가지고. 해롭고 몸이 망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네. 아까 교수님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 있는데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면 괜찮다. OX. 들어주시죠. 이게 참 이건 세모를 주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O도 아니고 X도 네, 아닙니까? 네. 어.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주말에 2시간 이상 그러니까 주중보다 더 많이 자면 그게 이제 수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생체 시계가 안 맞는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경우를 그러니까 소셜 제트래그, 그래서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여행 가듯이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여행 가듯이 시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시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말에 잠을 늘려서 안 자도 됐을 만큼 주중에 충분히 자는 게 좋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지금 잠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너무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그래도 추가 잠을 자면 어느 정도 피로 회복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보완은 이제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중에 잠을 더 올려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네. 질문인데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네. 5분만 더 자고 싶고 막 10분만 더 자고 싶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눈 떴을 때 그냥 일어나야 된대요. 그때 5분 더 자든 10분 더 자든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10분만 더 자면 너무 개운할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딱 10분만 더 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 일어나면 한 번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분 더 자봤자 별 도움 없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렘 수면하고 비렘 수면이라는 그 이제 들어보셨죠? 네네. 렘 수면은 이제 꿈꾸는 수면이고 주로 새벽에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은 수면 전반부에 많고 이제 육체적인 이런 피로감이나 회복을 도와주는 건데 네. 이 비렘 수면 때는 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비몽사몽간이 돼요. 아, 그런데 렘 수면 때는 그러니까 우리 꿈꾸다가 바로 이렇게 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렘 수면 중에는 깨면 바로 일어나는 게 더 좋고요. 아, 그런데 비렘 수면 중에 막 이렇게 비몽사몽 깨기 어렵고 비몽사몽인데 그때 깨도 바로 정신이 들지 않고 오히려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자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비몽사몽일 땐 조금 더 자주 더 자주는 게 좋고, 좋습니다. 꿈꾸다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야 네, 되는군요. 그때는 정신도 바로 들고 깨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바로 들고 깨기가 쉬운 경우에는 일어나는 게 좋고요. 막 아무리 흔들어도 나 5분만 하고서 또 막 금방 잠들고 맞아요, 맞아요. 이때는 아직 잠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비렘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로 이제 준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자, 여러분 꿈꾸다 일어났다. 일어나십시오. 네. 꿈꾼다 다시 이어지지 않아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너무 막, 나 진짜 정말 몸을 못 침대에 몸이 막 가누겠고 녹을 것 정신도 같아. 못 차리겠다. 그러면 조금 더 주무시는 게 잘 좋을 수 것 있으면 같아요. 자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꿀팁을 좀 얻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주세요.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알려주시죠, 교수님. 네. 이게 참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간단한 제가 팁을 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그죠? 맞아요. 예. 불규칙하게 예를 들어서 자는 시간을 난 7시간 자. 근데 오늘은 12시에 잤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그다음 날은 저녁 10시에 자고 이렇게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자는데 특히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 중에서 어떤 거를 더 규칙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깨는 시간이요. 그렇죠. 네. 역시. 네. 제가 요즘 수면 깨는 좀 하고 시간을 있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하면 자는 시간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은 회식해서 조금 늦게 잘 수도 있고 또는 뭐 좀 집에 일찍 가서 조금 잠이 일찍 올 수도 있고 하는데 깨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되면 결국은 자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자는 시간을 네.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규칙적이라는 것은 주중과 주말에도 똑같이 포함돼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어나면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아까 생체 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생체 시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햇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외국 여행 가도 현지 햇빛을 계속 노출이 돼야지만 시차 적응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이고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또는 산책하면서 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은 매우 좋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지하철 타고 많이 가니까 네. 햇빛을 많이 볼 일이 수가 없는 없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버스가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밝은 조명 기기가 또 이렇게 좀 별도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간 노출하면 굉장히 햇빛 대신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언급을 잠깐 해드렸는데 자기 전에 조명이 중요하고요. 특히 스마트폰.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이 스마트 기기를 보지 않는다.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완전히 억제가 됩니다. 한 10분, 20분만 노출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 기기를 차단하고 멀리 하시고. 이제 그런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뇌를 이제 활성화하니까. 활성화시키니까 각성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잠잘 준비가 안 되게 되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막 네. 유튜브도 보고 살아있죠, 네, 막. 이메일도 내가. 체크해야 네. 되고 뭐 친구한테 문자도 보내게 되고 음. 그러면 잠잘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안 겁니다. 되니까. 네. 아, 그렇군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꿀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자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깨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신 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수님 제가 네. 이 잠에 대해서 굉장히 책도 좀 많이 보고 아, 그러세요? 관심이 많은 주제여가지고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를 네, 네. 정말 1시간 자기 전에 네. 한 2시간 전에 안 보거든요. 네. 와,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캠핑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캠핑은 안 가봤어요. 네, 캠핑 가면 다들 되게 꿀잠을 맞아요. 잡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는 이제 낮에 활동하면서 햇빛도 많이 보고 저녁에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안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불멍을 때리게 되면 맞아요. 그 불빛은 이제 백열등이나 이 하고 같기 때문에 이제 그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파란색 파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불멍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잠이 잘 오고. 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공기가 좋아서 잘 자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2시간까지 하면 제가 너무 가혹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정말로 스마트폰을 덮자. 네. 저는 그거를 국민 운동을 펼치고 싶어요. 진짜 정말 예. 요즘에 너무 이 도파민 중독, 네. 막 스마트폰 막 네. 이거 보고 너무 심각한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PD가 지금 방금 뭐라 하냐면 30분 안 보면 안 되냐고. 아, 30분 효과 있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잠들기 어쨌든 30분이라도 안 보면 좋긴 하는데요. 네. 좀 충분한 효과를 얻으려면 네. 1시간 이상. 1시간, 예. 1시간 이상. 예, 2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2시간 2시간이 제일 전부터는. 좋습니다. 네. 정말 한 번만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전 정말 수면이 왜냐하면 달라졌습니다. 왜 2시간이냐면 네. 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데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이걸 스마트 본다. 보고 있으면 안 올라가죠, 얘가.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전이 훨씬 더 좋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뭐 잠들기 전까지 이거 보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잔다. 아무 문제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만성 수면 부족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못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잠이 잘 오는 분은 심각하게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찔려하시고 또 많은 좀 피로성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희 댓글 들어온 거랑 퀴즈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퀴즈 정답은 네. 무엇이죠? 정답은 이제 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는 시간, 각성 네.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이제 아주 좋습니다. 네, 깨는 시간 맞춰주신 웅웅님이요? 네, 웅웅님 깨는 시간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들이 오늘 짱구는 못 만져님이 낮잠 조금이라도 자는 게 정말 좋은가요? 아, 네. 이제 낮에 그러니까 밤에 이제 제대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낮에 너무 졸린데 그때 커피 한 잔보다 짧은 낮잠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낮잠은 짧은 낮잠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대개 20분 정도, 뭐 길어야 30분 이내. 그 이상 자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요. 짧은 낮잠을 자면 피로 회복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주간 졸림 현상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짧다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씀하시나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그렇게 짧게. 교수님 20분 자고 일어나려고 하면 되게 피곤하게 아니요, 느껴질 때 있어요. 30분이 넘어가면은 더 피곤해져요? 더 피곤해지고요. 대개 15분, 20분 이내에 자면은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15분, 20분 그래서 낮잠이 정말 커피를 좋다. 마시는 것보다는 낮잠을 짧게 잘 수 있으면 자는 게 매우 좋고요. 네. 파운드리 님이 서울대 교수님도 책을 좀 펴서 보시면 잠이 오는구나. 아, 그러냐.
서울대 교수님이랑 책을 막 몇 시간 동안 보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 봅니다. 아,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제가 네. 책을 본다고 했는데, 그리고 많이 이제 잠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제가 책을 추천하는데 네. 좀 재미없는 책 있잖아요. 추리소설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 그렇군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이제 파우스트를 읽고 있는데 두 쪽만 읽어도 바로 잠이 옵니다. 어렵죠. 원래 제가 15분 정도 있다 잠이 오는데 네네. 예, 두 네. 쪽, 세 쪽만 읽어도 이제 바로 철학책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것들. 네. 네. 몸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나 보다. 역시 책이 잠자는 데는 제일 좋은 수면제. 수면 습관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오, 그렇군요. 근데 악몽을 꾸면 양질의 잠인가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악몽을 꾸면 아. 그게 양질의 잠인가요? 아니죠. 그 양질의 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끔 악몽을 뭐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꿀 수는 있는데, 뭐 그게 지속적으로 자주 꾸고 또 꿈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렘 수면이, 그러니까 아까 렘 수면이 이제 꿈꾸는 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중간에 자꾸 깨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꿈을 우리는 기억을 못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여러분 오늘 좀 잠에 대한 얘기를 좀 네. 깊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지 오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2시간 전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네. 조명 어둡게 하기, 그렇죠. 네. 어려운 책 보면서 수면에 저절로 밤에 빠지게 하기, 그리고 수면 시간, 깨는 시간을 정말 맞춰야 된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지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